출입에 관한 인적 사항과 이용 시간의 정보를 제3의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한 14일 정도를 보관하게 하는 방법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고, 샌드백치들이 사람을 김영호 제재 끌고 가면서 때리지 말라고 소리를 쳐도 계속 때리고 너무 끔찍해요. 코로나19 속보 살펴보고 또 아파트 입주자가 이번엔 택배 기사를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까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태원발 감염이 일어난 게 이달 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름 넘게 지나고 있으니까 1차 감염의 그 잠복기는 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렵게 잡아가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방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더 커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네.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퍼지진 않고 있다. 그래도 뭐 우려는 계속 하고 물론입니다.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신규 확진자가 20명인데 그중에 해외 유입이 9명이고요. 지역 감염이 11명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N차 감염이 얼마나 더 확산될 거냐 하는 문제라고 네.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클럽을 직접 방문해서 감염된 사람 말고 2차, 3차로 감염되거나 4차까지 감염이 되고 있는데 그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의 감염자는 95명이지만 네. 그 사람들로부터 접촉해서 감염된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숫자는 적지만 N차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괜찮지만 네. 그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라든지 구치소 안에서 확진이 나왔죠. 또 직업학교에서도 나오고. 그랬었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그분들이 확진받은 건 보통 그분들이 생활을 3, 4일 정도 돌아다니면서 이미 접촉자들이 수십 명인 상황에서 발견하는데도 확진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건 우리가 그만큼 방역이 잘 되고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개인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잘 지키고 있고 잘 지키고 원칙을. 있죠. 예컨대 뭐 손을 잘 씻는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부분이 네.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접촉을 했어도 감염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뭐 병원이든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 구치소 같은 경우도 접촉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확산이 안 됐거든요. 그럼 네. 결국 방역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방역 시스템 자체가 병원이든 구치소든 각각 공공기관들마다 또는 일반 그 다중 이용 시설들마다 제대로 다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네.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뭐 택시 안에서는 아니면 이게 노래방이 문제가 되고 네. 있는데 이런 이제 이용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하나만 그제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등교하던 날 인천에서 고3 중에 확진자 2학생이 나왔고 그렇죠. 66개 학교 학생들을 부랴부랴 아유 안 되겠다 해서 인천에선 돌려보냈고 그때 그 확진자 학생 2명이 인천의 최대 입시학원을 다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이 처음 시작은 그 무직이라고 소개했던 인천 학원 강사의 네. 제자와 같은 노래방을 갔던 고3 학생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그게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등교를 결정된 날 새벽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네. 그 학생들이 일단 인천의 체대에 관련된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학생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겠죠. 네. 운동을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마스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땀도 많이 났을 거고. 그러면 네. 충분히 밀집한 환경에서 감염이 됐을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체대 입시 전문학원 대표분께서 이제 20일 날 새벽에 자기 학원 학생들이 감염되는 소리를 듣고 네. 부랴부랴 학생들한테 전부 문자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저건데요. 일단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지금 접촉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이 한 학교 학생들이 아니에요. 인천 전 각지에 다 퍼져 그러겠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혹여라도 감염돼서 가면 그 각 학교별로 또 집단 감염이 될 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한 번 보낸 게 아닙니다. 혹시 한 번 보냈는데 안 볼 수 있잖아요. 네. 4번 정도 계속 보내면서 아이들을 확인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발맞춰서 인천 내부에서도 이제 막 등교한 학생들 전부 돌려보내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이 학원 학생들이 추가로 감염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인천시에서도 이거 아주 모범 사례라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학생이 97명이고 검사했더니 전부 음성 나왔는데 네. 학생들에게 우리 학원 다시 오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검사 받아봐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죠? 만약에 정말 초동 대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 막고 있지만 요 며칠 뉴스만 봐도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노래방, 단란주점 꽉 막혀 있고 말 많이 하고 노래 부르고 환기 잘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죠. 서울시가 어제 단란주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속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신사동의 단란주점인데요. 손님들 뭐 당연히 마스크하죠. 마스크를 안 쓰고 있네요. 소독 대장이나 저 출입자 명단 지금 관리가 이거 갖춰야 되는데 시간으로 네, 선생님 이 업장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 한 달 내내 장사를 못했다고. 그리고 손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하고 있어봐. 하루 테이블이 우리 달라주려면 아주 영세고 생기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만 없어야 가면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업주분들도 장사도 안 되고. 자, 단란주점에서 마스크 껴라고 잘 지켜지지 않을 건 뭐 명약관하고. 단란주점이 서울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네. 노래방, 뭐 코인 노래방 지금 집합금지 명령 네.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단란주점도 거의 유사한 행태니까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8대 방역 수칙, 뭐 1m에서 2m 정도 간격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출입자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환기하고 소독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지키면서는 영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처럼 이 소위 말하는 단란주점도 사실 밀폐된 공간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통상 한 5곳 중에 한 곳 정도는 저렇게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은 조금처럼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리고요. 네. 이제 그리고 어기면 이제 그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번에 이태원발 확진자들 보면 클럽에 갔던 사람도 갔던 사람들이지만 2차 감염자들이 꽤 많았던 상황인데 그 굉장히 많은 수가 노래방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노래방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방하고 그 이자카야라 불리는 일본식 그렇죠. 주점. 네. 근데 그곳과 노래방인데 그래 노래방이 더 많습니다. 네, 네. 일단 한 12명 정도가 노래방을 통해서 감염됐으니까 이게 2차, 3차, 4차 확산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지금 방역당국에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이고요.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코인 노래방 같아요. 이제 관리자 자체가 없으니까 네. 소독을 계속하고 뭔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자꾸 문제가 생겨서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집합금지 명령 네. 내려진 상황입니다. 코인 노래방은 또 특히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굉장히 좁더군요. 그렇죠. 네, 좁으면 당연히 환기가 덜 될 거고요. 네. 방역 당국의 이야기 관련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에서 핵심적으로 이행해야 할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 부분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실내 소독 등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등 명단 파악이 어려운 고위험 시설의 경우 이용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위험 시설의 이용자 명단이 별도의 장소에 암호화되어 보관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활용한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참 이런 노래방 이용자의 명단은 확인해야겠고 개인정보는 유출 안 시켜야겠고 하니까 ICT 기술을 이용한 관리 방안을 준비한다는데 선진국들도 이런 방식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네. 자가격리 관련해서 8번이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일본인이 네. 구속됐네요. 네. 외국인으로서는 첫 사례입니다. 일단 서대문 경찰서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서대문 구청으로부터 이제 21일 날 이 일본인이 이제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위반을 했으니까 수사를 네. 해달라고 이제 고발 조치가 됐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2주간 이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네. 총 8차례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병원도 나갔던 거 가고 아니에요? 뭐 네. 식당도 가고 이곳저곳 방문한 사실을 CCTV나 이제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인은 계속 허위 준수를 하고 네.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네. 일단은 구속영장 시청했고 구속영장 발부가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그럼 이런 구속 사례가 몇 건 더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요, 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총 한 423건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실제로 이제 고발까지 이루어져서 수사가 진행된 게 335명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내국인이 286명, 외국인이 49명인데요. 현재까지 일단 알려진 바로는 구속된 사람은 내국인 2명입니다. 그 60대 송파구 미국 입국자 같은 경우에 자가격리 위반을 해서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또 나갔다가 네. 이제 구속이 된 사례가 있었고 또 인천에 40대 여성 이렇게 2사례 정도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제 외국인으로 최초고 일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이 된 사람은 총 3명이 된 겁니다. 오죽한 사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구속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우리가 확진자들이 대구 경북 쪽에 이제 신천지교회 관련된 확진자들이 있고 예를 들어 수도권은 이태원발 확진자분들이 한 200여 분. 네. 근데 이게 똑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인데 염기 서열을 검사해 봤더니 조금씩 다르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아마 연구기관과 함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지만 그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조사해봤더니 3가지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네. 겁니다. S 그룹, 그다음에 V 그룹, 그다음에 G 그룹인데요. S 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의 유입 사례고 우한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러니까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은 S 형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전체 151건을 조사해서 그중에 24건이 S 그룹에 속해 있었고요. V 그룹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우리가 확산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또 청도 대남병원 거기서 나왔던 그 감염 사례를 분석해 봤더니 V 그룹에 네. 속해 있었고요. 저의 전체 67%, 67건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그룹인데 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발견된 그 바이러스에서 염기 서열을 분석했던 G 그룹이든 저건 해외 입국자 중에 특히 미국,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줬던 바이러스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번에 이태원 클럽에서 감염이 이루어졌던 바이러스는 주로 G 그룹으로 됐으니 이 전염의 그 최초 원인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유입된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에서 유입된 사람에 의해서 전파된 네.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코로나19의 백신 준비하면서 제일 우려가 백신 만들어놨는데 바이러스가 맞아요. 변형을 일으키면 어떡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SVG의 염기 서열을 가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기 다른 바이러스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는 똑같은데 뭐 유형만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유형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 자체는 같아요. 근데 그러면 유형 백신은 자체는 하나만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것이 전반적인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독감 같은 거 할 때 3가 4가에서 그렇게 될 네 수 가지 있죠. 유형에 대한 맞아요.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미리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백신이 활동하는 걸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네. 세포에 달라붙게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게 있대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공격하도록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이 같은 거면 네. 사실은 S형이나 V형이나 G형이나 상관이 없는 그러겠군요. 거예요. 네. 근데 약간의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게 하나의 백신으로 3개 다가 잡힐 수 있고 또는 이거 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라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백신이 발견돼야 되기 그럼 때문에 그때는 각기 다른 백신을 그렇죠. 만들어야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백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제약사가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